매일 망하고 또 늘어가는 영끌족 아파트. 언제 팔아요? 예, 맞아요. 스벅은 마케팅 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또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 시간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뭐 어제 물어봤는데 아니면 이사람은 또 어제 기억 안 나는데 말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잖아요. 아니면 또 중간에 상담 한번 끝났는데 중간 애매하게 뭐 기억이 안 나, 애매하게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제가 사실 상담 그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가 상담 얼마면 적혀 있는데 야, 또 아는 한면에 또 아는 한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돈이 3만 원 보내기 애매하다 이러면 제가 맨날 커피 마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딱 그게 쓰는 겁니다, 진짜. 마케팅 용어도 많이 날라요. 은행 같은 데서 항상 뭐 심해서 고객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날라오는 게 보면 그 요 우리 앞에 요 국민의힘 지점에 항상 이거 스타벅스 이거 한 날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메리카노 기준이 아니고 라떼 기준이죠. 보통 한 5,500원 이런 거 날아까지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바꿔 먹을 때 금액 등가가 되니까 저 라떼 이런 거 안 마시거든요. 오늘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 마시면 애매하게 남으니까 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좋은 게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 그래서 티라미수 잘 마십니다. 잘 먹습니다. 그냥 커피는 내 돈으로 사고 저는 이거 카드 그 스타벅스 그게 있으니까 커피 사고 그거로 주로 바꿔 먹죠. 남으면 딱이 뭐 남은 차익 남은 거는 딱 그 뭐 스타벅스 잔액 뭐한 200원인가 몇백 원 다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매일 망하고 늘어가는 영끌족 아파트. 그거는 지금 늘 많이 보고 계시죠? 이거 제가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는 몇 명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뭐 불남, 하여튼 뭐 아파트 전문하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조금 사실적으로 말해줍니다. 뭐 근데 나머지 뭐 사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좀 속지 마세요. 언제 사냐고요? 언제 팔아야 될 걸 말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연끌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작년까지 제일 피크 올랐을 때가 2020년, 2021년이죠. 한참 미쳤을 때. 2021년이 지금 고가 피크라고 하거든요. 21, 22 딱 이때 꺾이고 있는데 이때 산 사람들, 막차 산 사람들, 18, 19, 20, 21 산 사람들, 영혼을 끌어낸다 해서 영끌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 3, 40대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나이 때는 이미 아파트 다 있거든요. 아파트가 뭐 두세 채서 가진 사람도 많고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더 사진 않아요. 사진 않고 이제 애들한테 그 정의하려고 뭐 다른 그런 목적으로 변환하거나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사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 왜 샀느냐? 실거주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거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한두 개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노후에 이걸 전세를 돌려서 노후 자금, 그러니까 연금이란 걸 만들어지기 완전히 청자가 되기 전에 노후 자금의 개념으로 미리 투자를 해 놓은 거고 실제 실거주 아파트는 자기 건 안 팔아요. 죽을 때까지 안 팝니다. 죽고 나면 그게 팔려가지고 유산으로 분배가 되고 하는 거지 실거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건 잘 없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윗대 사람들, 60년, 우리 60대 위의 사람들이 부동산 복분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거 좀 해봐서 하는 거 봐서 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기억이 보면 그게 복분인들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집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왜 있었지 생각해보면 그게 복부인들 그 판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데 나 옛날 얘기니까 좀 웃기가지고 이 영끌족 아파트가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오르니까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실거주 목적보다는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가지지 않으면 더 오르면 내가 아파트를 못 산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자신이 지금 집을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뛰어넘으려 했잖아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빌라 전세, 아파트 전세, 그 다음에 아파트 내 집 마련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실 50대 다 됐을, 정년퇴직할 나이쯤 됐을 때 내 집이 마련되고 이런 한 2, 30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20년 넘는 시나리오를 단번에 뛰어넘으려 했잖아요. 왜? 욕심부리고, 그리고 욕심을 부렸고, 그리고 이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집이 우리 동네가 원래 3억, 5억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10억, 15억, 20억까지 올라가더라. 뭐지? 내가 20억 부자가 되겠구나. 와, 저 아파트 사는 순간 20억 부자 되겠구나. 재개발하면. 그래서 영혼을 끌어넣어서 따라갔던 거잖아요. 샀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들은 20억이 올랐을 때 20억, 20억을 최고점에서 아파트를 팔면 나는 15억이 생기니까 이것으로 15억 부자가 된다고 착각들을 했던 거죠.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내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나는 5억에 살던 사람이 뛰어올라가 지금 뭐 노도 이런 데 서울 같은 데는 다 10억 우습게 넘어버렸잖아. 20억 우습게 넘어버렸잖아. 그거 다 옛날에 3억, 5억 하던 것들이에요. 부산도 그렇지 뭐. 부산에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된 데 있어요. 미친 거 아이가? 마린시대 가면 그래요. 근데 제송동 이런 데 가면 안 그래요. 안락동 이런 데 가면 평당 뭐 아직도 뭐 500m가 수두룩합니다. 구축 아파트들은. 팔면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5억인데 지금 아파트가 20억이다. 그럼 내가 무리해서 20억 주고 대출 받았다.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억일 때 팔았다. 팔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죠. 안 팔리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팔았다 선 쳐도 20억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20억이 남은 게 되잖아요. 그럼 세금 좀 낸다 치더라도 15억이 남자 30% 세금 내고 15억이 남았어요. 이사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동네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다시 다운대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2억, 3억 하던 데가 막 이제는 10억이 넘어요. 자기가 살던 좋은 동네에서 돈을 팔고 와 현금 15억 돼서 와 기쁘다. 다른 데 살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돈 더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래 살던 등급으로 가면 못 가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계산을 못 해요. 이걸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밀어붙여서 그게 다 연끌들이었어요. 제 연끌된 상담을 몇 년 동안 얼마나 했겠습니까? 경매에 앉아가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러 올 여력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안해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 상담하러 가고 싶은데 와서 할 말 없지. 왜냐면 내가 분명히 망한 데 했는데 망했으니까 그 뒤까지 말해놨으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대한민국이 망조로 가는데 여러분들 그 티켓을 본인이 끊었잖아요. 본인이 끊어 본인이 성취해놓고 가다가 내릴 수 없습니까? 뭐 타는 고속천철에서 어떻게 내립니까? 뛰내릴 보세요. 죽는 거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은 거라고. 언제 팔아야 되냐고. 핵심은 그거죠. 언제 팔아야 할까? 지금이라도 당장 기회되면 빨리 파세요. 속지 말아야 할 유튜버들이나 속지 말아야 할 뉴스가 지금 반등이니까 다시 올라간다. 반등된. 이 평균의 함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서울에 가 아파트를 샀는데 서울 아파트 값을 견인하고 지금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강남 3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용산 요쪽 요 라인 잠깐 마포 이쪽에 한마디로 뭐냐면 그 도시 메트로가 다니고 핵심 라인들의 아파트만 오른 겁니다. 광진구, 자양동, 뭐 강서구, 목동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올랐는 안 올랐다고요. 거기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거기는 매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으니까.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에 짓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요 미남 중앙대로 여기에 뭘 주상복합을 지어놓고 하잖아요. 다 들어가요. 전부 다. 근데 한두 블럭이 있는 저 위에 아파트 산에 있는 3년 그린코어 이런 것들은 매물이 나와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파트를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40대 밑에잖아요. 결혼해서 집을 사가 들어가니까 20대 30대 여러분의 자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세대는 어디서 키웠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라에서 키운 사람도 있지만 90%는 아파트에서 키웠죠. 아파트에 특화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자들, 아파트에 있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빌라 적응을 못해. 남자들은 대충 살자, 여자는 적응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축도 싫대요. 왜? 내 친구 누구는 어디 간대, 누구는 어느 동네 간대. 내가 왜 재송동 살아야 돼? 초출하고 들어가면. 그럼. 자, 그래서 신축이나 이쪽으로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런데 서울 둔촌 뭐 올림픽 파크 이거 부산 요 가면 여기 레이 카운티 요 미남 저 동물원에 뭐 생겨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대단지 3천 세대 이상 대단지 생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 부산에 4천 세대 대단지라는데 이번 둔촌 보니까 뭐 서울에 만 세대가 넘으니까 3천 세대는 대단지도 아니더만요. 웃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사실은 있잖아요. LH에 사는 주공 아파트와 동일한 개념이 그냥 거기 있는 거잖아요. 단지가 많고 바보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평수 아까 뭐 길바닥에다가 조경 심고 도로 만들어가지고 둔촌 뭐 여기에서 그거는 지하철역 잘못 내리면 지하철역에서 아니 걸어 들어가는 데만 해도 십몇 분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지하철역 두 군데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게 잘못되면 지하철역에서 그까지 걸어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레이 카운티가 종합운동장역인가 걸리거든요. 레이 카운티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역 딱 나오면 바로 거기에 레이 카운티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쭉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데 있어요. 저 산 위에. 그 마을버스도 안 다니고 밤에는 걸어가야 돼요. 거기는 걸어가도 10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가 아니라고요. 자, 저런 단지는 뭐 부촌 아니죠. 그냥 우리 여기 평당 3천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린시티처럼 부촌 마린시티 사는 사람들이 코도 줍니다. 야, 너는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안에 다 있어. 걸어서 그렇게 안 다녀. 안에서 도심 안에서 또 다 유지가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 25, 5, 26, 27 빨리 파세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일본 부동산 이야기 할 때 할 거지만 빨리 파세요. 언제가 제일 빠르냐? 지금 당장.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 업계는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와인이 매년 너무 올라요. 와인 값이 계속 매년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이나 기타 등등으로 생산가는 주는데, 생산량은 주고 품질은 떨어지는데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와인 언제 제일 쌉니까? 루카스님 와인 언제 사야 됩니까? 네 눈앞에 있을 때 바로 사라. 뭐든지 있을 때 사라. 생각하고 재고하지 마라. 그치, 내일 되면 모레 또 오른다. 있을 때 무조건 사라. 저도 그래 사놓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래도 되는 겁니다. 왜? 갖고 있으면. 자, 보십시오. 어, 코로나 딱 전이니까, 2019년인가? 2019년에,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고 하는 와인 종류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살 때 38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 딱 끝나고 2019년에 21년에 38만 원짜리가 80만 원이 넘어가요. 한 병에. 그때 당시 8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거 지금은 160, 150 이렇게 해요. 기본 두 배가 다 돼요. 그때 당시에 40만 원 하던 40만 원 후반대에서 하던 샴페인은 지금은 200만 원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한 병에. 살롱이라고 사는 샴페인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겁니다. 그때 코로나 딱 전에 우리가 세계 뭐 크리스탈 뭐 크룩 살롱 이래 가지고 세 병을 우리가 모여서 그 200만 원 주면 세 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세 병을
세 명이서, 와, 그때 뭐, 그래도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괜찮다. 세 병을 사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자 200만 원을 주고 했던 게, 코로나 터지고 뭐, 허지부지 됐는데, 더 웃긴 건요. 이 세 병을 20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가격이 한 병에 300만 원이 넘고, 하나는 그 가격이 지금 120만 원이 넘고, 하나는 벌써 그 가격이 180만 원이 넘어요. 얼마나 뛰어올랐습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아파트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양극화되는데, 부산에서 딱 특정 한 두세 군데 제외하고는 다 내리거든요. 이제는 계속 내립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웃기죠? 왜? 그 돈을 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IW 시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계속 돈을 쓰려고 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소비품이거든요. 올라도, 그래, 200마씩, 300마씩.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아파트 시장에서는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끌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 경매가 10만 건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그나마 받을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상담한 분이 있는데, 그분 팔자를 보고 그래서, 당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가 뭐냐면, 집이나 요 앞에 대원을 샀더라고요. 관인대원을 샀어요. 정관 정인대원을 사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실소유주가 됩니다. 실거주수.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 길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매매가 안 됩니다. 웃기죠? 내 건데 왜, 하늘이 네 거라고 정해주는데 네 거니까 네가 계속 가져고 가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사주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시스템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3억, 5억 하던 게 10억, 20억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폭락한다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정상입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 우리나라 속도를 따지면 5억짜리가 7억, 8억 됐을 때가 지금의 그게 정상적인 가격인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은 10억, 20억까지 갔으니까 폭락이 2억, 3억씩 툭툭, 3억 서울에서 강남에 아파트가 3억 툭 떨어졌는데 그거는 사실은요. 20억 하던 게 3억 떨어지면 17억이잖아요. 근데 원래 가격은 10억 밑에였단 말이에요. 이 정상인 겁니다. 아직 10억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됩니까? 제가 돈이 있다면 언제 사야 됩니까? 얘가 7억, 미해하는 원래 7억짜리가 경매로 나오면 얼마에 삽니까, 우리가? 절반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상태 3억, 5억 내려올 때까지 관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나 돈이 있는데 뭐 관망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관망세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지금은 빨리 파세요. 누가 나왔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파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사주에 대한 거는 저걸 할겠다. 저쪽 채널에서 할 거고 파세요. 지금 팔 때가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와인하고 반대입니다. 지금 네가 살 때 제일 싸게 사니까 빨리 사라. 빨리 파세요. 지금 팔 때가 지금이라도 누가 머뭇거리면 빨리 깎아줘서 뭘 해서는 빨리 파세요. 사실은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폭탄 떠넘기기. 빨리 떠넘기세요. 지금은 갖고 있고 반등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등합니다. 언제 반등해요? 지금 좀 올라가질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반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 않아요. 특정 지역의 아파트만 올라갑니다.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갈 사람은 늘 정해져 있잖아요. 왜? 누군가 60대는 죽어서 빠져나오고 그 자리를 누가 메꿔봅니까? 20, 30대 부자들이 메꿔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면 그들만의 리그에 돌아가는 거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가격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파세요. 고생하지 말고 빨리 파세요. 그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진짜. 요거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질문 좀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좀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주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차피 빌라 집 매매 안 돼요.
빌라는 포기하세요. 빌라 단독주택은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제 주변에도 그런 전문업자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옛날 구축집 있잖아요. 단층 집들 한 두세 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한 두세 개 있으면 한 세 개나 네 개 다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거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아파트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을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그 안에서 한 명이 꼭 이렇게 해요. 옆에 원래 계약에서 2억, 2억, 2억 해가서, 근데 그 아파트가 원래 그 집이 1억짜리인데 2억, 2억, 2억에서 사기를 했고, 그걸 다 해서 8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꼭 한 집이 틀어요. 어떻게? 역시 누구 주면 이 집 가지고 비싸게 된다던데. 누구 뭐 얼마하고 매청을 얼마하고 누구 뭐 여기로 한 30억 버린다던데. 나 여기 못 팔겠어. 어떻게 합니까? 아, 피곤하지요. 그 알밖에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조금만 더 주고 아니잖아요. 나 여기 못 팔고 한 4억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돼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요 동네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알바끼 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 딱 깎아, 그냥 법을 가능하게 되면 싹 깎아가, 그거 딱 빼고 그냥 설계 세려가 새로 집버립니다. 그거 몇 개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난리 나는 거죠. 그 집은 이제 평생 그 집은 재산 가치가 아예 없어져요. 자기 죽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고, 죽어도 안 팔립니다. 어떻게 팝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저, 온천장에 아파트 선다고 요 앞에도 그런 거 있어요. 온천장에 SK 무슨, 하여튼 온천장 명인역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 하나 생겼었거든요. 옛날 모텔촌 있고 하는데, 무슨 주어땅집 앞에 있는데, 거기에 건물 하나 5층짜리 건물이 알박기를 했어요. 처음에 막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하니까,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포스코에서 빼고 사버렸어. 설계 변경 딱 해가지고, 그다 딱 빼고, 아파트 단지 만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거다가 출입구가 없는데 딱 해버렸어요. 출입구를 원래 그쪽에 두려고 했는데 출입구 없애버렸어요. 이 건물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건물주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뭡니까? 색깔로 칠하고 했는데, 위에 몇 층에 원래 있던 거 이상한 사무실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들어오질 않아요. 왜? 편의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출입구가 없으니까. 욕심부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 갑니다. 설계 병이야 그래 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욕심 부려갖고는 알받기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싸게 하고 그냥 내가 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때 파십시오. MP님, 지방입니다. 못 팔면 전세 주고 5년 정도 입고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죠. 지방에는 이제는 전세를 주고 싶은데, 전세를 이제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세를 내 살려면 전세 가격 자체도 이제는 원래 가격하고 별 차가 안 나잖아요. 전세가 내놓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2억이면 전세가 1억 밑에였잖아요. 근데 요즘 전세가 자체가 올라가 버렸어요. 아파트가 2억인데 전부 전세가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전세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세금을 만들 이력들이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안에서도 전세가 가능한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외에는 전세가 왜 불가능하냐면, 전포동, 재송동, 아미동, 수정동, 특히 수정동 엄청납니다. 구서동, 요 앞에 온천동, 사직동 이런 데 산골짜기를 끼고 있는데, 온천동이라도 제가 있는 것은 온천 3동 밑에, 온천 2동 위에 올라가고 이런 데는 매물이 쫙 나와 있는데 다 전세에서 월세를 받기는 중이에요. 왜? 전세 내고 못 들어가는 거죠. 월세는 하면 돈이 좀 싸게 치니까 들어가지만 그 목돈 여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세가 자꾸 생각보다 빨리 줄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받으면 전세 내놓고 내가 잊어버리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돼. 한국이 뭐든지 빠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버렸죠. 그 제일 큰 일 했던 사람이 전세 사기범들이잖아요. 전세 사기가 그때 나왔잖아요. 재작년에 보면 나와요. 서울 광서구 화곡동 안에 그 작은 동네 안에
뭐 300개도 안 되는 빌라 중에 200 몇십 개가 전세 사기에 걸리고 전세 다 나와버리, 경매 다 나왔잖아요. 그런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서울에는 당연히 내가 그냥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 주고 둘이 살면 100만 원짜리 투룸에서 그냥 같이 동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는, 부산도 지금 60에 70주야 그나마 집다운 집이 있거든요. 안 그러고 뭐 50만 원 밑에 못 넣으면 옛날 이때는 구축 이런 겁니다. 요즘 짓는 집은 다 부산도 70에서 100입니다. 서울에서 150 정도 하는 게 부산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월세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전세 자금만 본인도 많이 안 받을래. 불편하니까. 그냥 월세로 돌리겠다는 거죠. 월세가 그럼 그 월세 가지고 자기들 생활비,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생활비도 하고, 이걸 가지고 팔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아파트 월세 100만도 나와 있습니다. 반도보라. 보증금보다 더 웃겨요. 보증금은 더 웃깁니다. 실제로 붙어 있습니다. 반도보라 24평, 옛날 기준 25평, 26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3천에 월세 100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왜 앞에 효성 웰링턴인가 저 미나노타리 지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도 나와 있어요. 전세 150에서 180, 월세 150에서 180. 전세금이 3천에서 5천이에요. 아파트가 10m짜리인데. 그래 가면 또 웃긴 건 있잖아요. 저는 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푸시하잖아요. 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팍팍한 사람들 월세를 내면서 자기 삶이 팍팍해지고, 그 월세 가져간 사람들은 또 그 현금으로 돈을 돌려서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연끌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옛날에 구축을 갖고 있든지 빨리 파세요. 그리고 핵심 라인에 있는 거 제외하고는 이제 앞으로 안 팔립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 때나 되니까 빌라 들어가고 주택 들어가죠. 우리 밑에 20대들은. 우리 조카도 아파트 구해준 판인데, 작은 아파트. 왜냐면 조카,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잠깐 집에 산 거 제외하고는 뭐, 다 미국 가 살고, 뭐, 영국에 살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거기 집은 다르잖아요. 얘들 미국에 살던 집은 아예, 그, 동생이 여기 있었을 때니까, 미국에 살던 그 집은 우리나라의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살던 아파트 계속 사니까, 그냥 못 들어가요. 그리고 빌라를 우리 구해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동네도 뭐, 약간, 그런 구해줄 생각 자체를 저희도 안 합니다. 남들이 다 보는 번듯한데, 남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래야 그나마 안전이 보장이 되고 편리함이 보장되니까요. 이 편리함, 안전이 사실은 비용이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구해줄 때 역세권,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저 집은 제가 살던 요 내리가 바로 10도 그렇고 다 지하철 바로 앞에 있어요. 왜 좋냐?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버스 타고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 죠 밤늦은 시간에 내 운전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웃긴 게 요 라인에 그런 아파트들 쭉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고 대로변에 있는 요즘 주상복합이잖아. 딱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는 60%, 오피스텔 40%, 아니면 아예 5대5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다 하잖아요. 월세하고 그거는 싹싹 다 나가요. 근데 그 한 블럭 뒤에 옛날에 지었던 뭐 투룸 아니면 옛날에 있는 구축 아파트 단독 한 동 서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옛날에는 그 아파트에서 뭐 신혼 살림을 보통 시작하잖아요. 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보여요. 그냥 몇 개가 비어 있어요. 그 비는 게 앞으로 더 빠지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니까 그래 알고 계시고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퇴행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는 언제가 싸다? 언제가 비싸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나왔을 때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